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예, 자, 지금 좀 가라앉은 거에 다시 좀 불이 붙는 것도 같고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 네. 어떻게 풀려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당의 입장은 예. 그 이제 조이대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이런 거하고 예. 그 지기현 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준 거. 그게 본질이라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게. 그리고 뭐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예. 있잖아요. 침대 재판한다고 예. 비판받고 있고 거기다가 지기현 판사 자체가 지금 룸사롱 접대 의혹으로 예. 감사 대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뭉차사하고 예. 그래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그 이제 국민들께서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심에서 혹시 이러다 윤석열이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예. 거고요. 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예. 그 이제 헌법기관 그 주권자를 대의하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예.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일 예.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이 그 제보가 얼만큼의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서용기 의원 등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그 이제 야당의 민정 라인 예.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들은 전원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예.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려면 나가서 그 저기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예. 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그 뭐 의혹 제기를 한 건 아닌 것이고요. 예. 만약에 100% 다 확신한 증거나 물증이 있다라고 하면 뭐더러 그 질의를 합니까? 그냥 예.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 근데 거죠.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앞에 부분이고 네. 뒤에 부분은 약간 반개적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적이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오히려 좀 이 반개 때문에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네. 그 어떤 의혹적이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반박을 하고 나오면 재반박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해야지 이걸 제기하는 것이 이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네. 더 중요한 본질이 약간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묻혀버릴 뻔도 한 혹은 혼란스러워진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헌법기관인 의원이 개별적으로 예. 이렇게 뭐 질의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그 문제대로 그대로 하고 또 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던 것 조이대의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예. 그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라는 그 요구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예. 네. 자, 그러면 본질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는 그 제기하신 분들은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네.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네. 그리고 수사를 해야지 그 본질, 그 어떤 진실 여부는 드러날 것이다. 이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의혹은 제기된 것이고 예. 그 제기된 의혹의 근거 그 발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정라인이란 분하고 야당의 의원 예. 그 두 분이 특검의 수사에 나가서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에 대해서 부인을 했으니까 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인 것이죠. 예. 자, 다시 본질로 가보죠. 그럼. 네. 사법개혁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예.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법원 내부, 법원 예. 노조에서도 법원 노조와 그 현직 그 판사들조차도 지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네.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대선 개혁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구속 취소, 예. 재판 지연 그리고 그 걸석 재판을 계속 허용해 주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명확한 경위와 가정을 밝혀라라는 네. 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네. 있는 대법관 증언 등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관련된 그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것. 네.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밝혀라 하는 건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사법부가 어떤 합당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 그 바로 조금 전에 아, 예. 법사위 전체에서 의결을 했는데 예. 그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청문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의결이 돼가지고 그래요? 9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9월 30일이요?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국회 차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규명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지난 5월 달에 그 대선 개입이 지난 5월 1일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총을 열어서 많은 의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었고 또 더 강한 주장은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선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은 되지 못했지만 그런 논의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그 사법부에서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도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쪽의 대응, 대법원 측의 대응에 따라서 얼마든 유연하게 다시 당의 대응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하게 투트랙 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그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그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것, 그 트랙 하나와 그 신속 공정한 재판 그를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을 이제 발의하는 거. 이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럼 무조건 가는 건가요? 저쪽의 대응은 지금 아무것도 대응이 없으니까요. 가는 건가요, 글로? 지금 그쪽에 대응이 없으면 그 속도는 계속 나가는 거죠. 언제 그럼 그게 실현이 됩니까? 아직 지금 뭐 언제 한다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저건데. 그 트랙인데 그 사법부에서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 논의 속도라든지 왜냐하면 상임위나 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 그 당 차원에서의 또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절차나 그 속도들이 좀 속도를 더 내는 거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아까 우려하셨지만요. 직위원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무죄를 준다거나 1심을 혹은 구속 만료로 풀어준다거나 이런 걸 맡기면 그전엔 적어도 어떤 가부 간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사실 저희는 사법부의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그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를 사실 지금 상당히 센 어조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그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전담 재판부도 끓이고 직위원 판사의 그 룸사롱 그 접대 의혹이 있고 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영배 전 헌문제소장도 얘기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조차도 항고를 통해서 다툴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 사법부 스스로가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이는 거죠 지금. 보시 어떻습니까? 좀 변화 조짐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뭐 또 무슨 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거의 상권 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한 그런 뭐랄까요 개변을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저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선 개입이나 사법 쿠데타라든지 뭐 재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개혁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할 소리는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너무 나간 발언이라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법을 삼아야 된다. 이게 본인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이 그 민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민심의 그 뜻을 따라서 정당한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왕권 강화로 이런 거를 매도한다는 것은 정말 약간 저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모순된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법을 삼아야 된다고 지금 이 세종대왕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정작 대선 때 국민의 권리를 법적 권한으로 뺏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권분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법부의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것이지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게 독립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표를 제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연말이라 봐야 2,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1심 재판 결과를 지기현 판사는 올해까지 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구속 만료 기간 다 와가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어떤 반응이 없으면 적어도 그 전에는 전담 재판부나 뭐가 출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는 하여튼 민주당도 그런 방향에선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표에 대해서. 예, 그런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예. 거고 그 뭐 일각에서는 그걸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던데 그 속도 조절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예. 사법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사법부가 지금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냥 쭉쭉 가다 이번에를 넘기거나 이런 상황은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 3대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사법 개혁은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검찰 개혁은 이제 법안은 통과됐으니까요. 9월 25일 날 예정돼 있어요. 예, 예. 이건 뭐 예정돼 있으니까요. 예, 예. 됐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 개혁 말씀하시는 예. 언론 개혁도 이제 이렇게 지금 저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그 분리하는 그걸 예. 얼개로 하는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 9월 20일 날 처리가 되고 예. 구체적인 이제 검찰 개혁 사법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예. 내년 9월에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9월이라고 보시면 예. 되는 거고 이제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좀 이런 일각에서 얘기를 네. 하던데 그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지금 언론 그 개혁과 관련된 그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겠다고 예.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언론중재법도 이제 발의가 예정되어 예. 있고 11월에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건 예. 원래 우리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 언론 개혁은 11월이면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검찰 개혁보다 빠른 것이죠. 예.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10월 달은 처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1월 달에 예. 그 언론과 사법 개혁을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시간표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 간사 야당. 그건 물 건너 간 겁니까 보시기에 민주당의 판단 어떻습니까? 이미 그 국회에서 그 표결에 붙여가지고 부결이 됐고 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 회기인 12월 9일까지는 예. 재상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방법은 없고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적합한 그 의원으로 간사를 다시 추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변화 가능성 있습니까? 그냥 계속 그런 건가요? 보시기. 뭐 만약에 계속 그런 지금처럼 네. 그렇게 뭐 떼쓰기로 일관한다면 간사를 선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불이익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인데 배임죄 폐지는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신 겁니까? 이게 사실 그 예. 배임죄 폐지가 예.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을 2차례 걸쳐서 예. 했잖아요. 그때 재계에서 많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예.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네. 경영진이 배임죄로 이제 피소가 되면 이 경영에 대한 그 뭐 판단이나 이런 거 할 때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당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예. 만들어 갖고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한 거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군요. 예, 확정은. 지금 그 재계에서는 이제 우리 상법상의 배임죄를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을 좀 명확히 해달라. 배임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런 요구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그 규정을 하면은 배임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임죄 폐지 갑자기 주진우 의원이 반대를 하던데. 예. 그 국민의힘도 똑같이 재계와 마찬가지로 그 남소의 우려 때문에 상법 개정을 반대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이재명 그 대통령이랑 예. 엮어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예. 이제 배임죄와 관련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정치 공세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주장했던 것도 다 뒤집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정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예.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남욱 등 해가지고 피고인들이 진술 다 번복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에서 협박이 있었다 이런 예. 진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또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배임죄는 이헌령 비헌령 예. 범죄라 그래서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상대방을 탄압하는 도구로 많이 썼던 게 배임죄이기도 했던 예. 거거든요. 근데 그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번에 상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만행의 논의는 이 전혀 이 상법 개정과 재개 요구를 수용해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것이고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논리로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갖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갑자기 지금 뭐 바꾸자는 법 중에 네. 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예.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때도 비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생 법안, 예. 여야 간에 예. 합의했던 예. 37개의 법안이 예.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37개 법안에서 다 필리버스터 한다 해서 아, 그래요? 상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3대 특검법만 부득이하게 예. 이제 상정을 했는데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뭐 안건들에 대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예. 5시부터. 예. 근데 거기에서도 이번에 올라갈 비쟁점 법안이 한 49개가 예. 있고 그중에서 여야 간에 지금 이렇게 시각이 틀린 법안 한 6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 6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는데 예. 49개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 49개의 그냥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 못 그래서요.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네. 뭐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네. 좀 뭐 별 이견이 없는 건 통과시켜도 나라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에 예.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예, 좀 이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시면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49개나 된다고요, 이게. 네, 지난번에 처리 못한 39개에다가 예.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처리된 비쟁점 법안이 또 12개가 있거든요. 예. 49개 법안인데 비쟁점 법안은 좀 국민들에서 처리해 주는 게 공당의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